세상을 바꾸는 그 혁신가들 있죠. 혁신가들의 27가지 특성이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그걸 창의적 태도라고 부르는데, 27가지 창의적 태도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 되는 걸 보면, 첫 번째는 크게 보는 태도거든요. 어릴 때부터 큰 꿈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, 전 세계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는, 엄마 아버지가 진짜 못 배운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가 내한테 부모 호강시켜 안 줘도 되니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렇게 항상 가르쳤군요. 그때는 그런 뜻을 모르지만 그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. 근데 우리는 입시 제도에 딱 막혀 있으니까 이제 무조건 어릴 때부터 이제 글자 알아야 되고 숫자 알아야 되고 문제집 풀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하기 힘들죠. 두 번째로 안 되는 게 호기심 많은 태도. 호기심이 진짜 창의력 개발의 원동력인데, 근데 우리는 외워서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 외우면 재미가 없어요. 뭔가 재미있는 수업에서 이렇게 호기심을 끌어내는 거, 그런 게 지금 안 되죠. 세 번째는 자기 확신적 태도거든요. 남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. 항상 어릴 때 제일 처음에 시험 봤는데 산수가 30점이었어요. 엄마가 얼굴이 환해지시면서 이 세 개를 어떻게 맞췄냐고. 그래서 내가 4개 맞을 수도 있었는데,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이 100점 맞았든 빵점 맞은 애도 있잖아. 공부를 잘한 게 절대 아니고 어릴 때부터 그냥 잘한다고 생각하고 확신감을 가졌거든요. 그러니까 뭐냐면 남하고 비교를 안 하는 거야. 제일 좋은 학교 가면은 또 자기 확신감이 있을 것 같지, 안 그래요? 항상 거기 가면 또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비교하니까, 그 다음에는 복합적 태도가 안 돼요. 그게 뭐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인데,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단순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방식,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흥부, 놀부, 착한 사람, 나쁜 사람, 무슨 이야기하면 또 좌파니, 우파니, 그리고 또 이제 그 흑백, 정답, 오답, 중간은 없는 거예요. 흥부가 다 착해요, 놀부가 다 나빠요. 그거 아니죠. 상황에 따라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잖아요. 사고를 유연하게 이렇게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키워줘야 되는데, 단순 이분법, 이거 아니면 저거, 이런 식으로 하는, 그게 나쁘죠. 그 다음에 안 되는 것은 공상적 태도인데요. 애들이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뭘 배워야 되든지 스펙 쌓기를 해야 되든지 학원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하니까 혼자 사색할 그런 시간이나 여유나 자유가 없는 거죠. 그런데 공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인터넷이나 컴퓨터, 내비게이션이고,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에 나오는 운전사가 없는 그런 무인차있죠.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공상에서 나온 거거든요. 지금 공상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한국 애들이 그런 공상할 여유와 자유가 없다는 거. 그 다음에 안 되는 것은 튀는 태도거든요. 새로운 거 생각해서 새로운 거를 만들려면은 남이 생각하지 않는 거, 그러니까 특별한 거, 그러니까 튀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, 우리는 옛말에 보면은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. 그죠? 그리고 또 다 이제 똑같이 보여야지 남다르게 이렇게 튀는 거, 이런 거를 우리 사회에서 정말 싫어하죠. 마지막으로는 당돌한 태도가 안 되거든요. 우리가 왜 버릇이 있어야 된다, 없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, 남한테 피해를 안 주면 되지 버릇이 왜 있어야 됩니까? 물론 정중하게 따질 수 있는 거, 그게 참 중요하죠. 그러니까 권위나 권력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키워야 됩니다.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보니까 걔가 원래 가정 시험이 80점이었는데 명렬표에 보니까 90점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엄마한테 밤에 얘기를 했는데, 엄마가 이제 가자, 그래요. 어디에? 그냥 선생님 댁에. 선생님이 실수하실 수 있으니까 네가 정중하게 따져야 된다, 이 말이죠. 당돌한데 그렇지만 정중해야 된다, 이거죠. 그 선생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그의 엄마가 금방 짠 그런 고소한 참기름을 한 병 갖다 줘서 그래서 가정 점수 10점 올려줬다고 그러시면서 사과하신 거예요. 그게 충격적이었는데,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선생님이 하늘 것 같은 존재인데 선생님한테 내가 정중하게 따질 수 있는 거, 그러니까 당돌할 수 있는 거. 그때 이후로 저는 문재인 대통령 앞에 가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앞에 가든 제가 할 말을 할 수 있고 의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기존에 있는 그런 이론을 그냥 받아들이고 외운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생각해서 그 이론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있는 이론들을 뒤집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므로서 제가 되게 유명해졌고 또 상도 많이 받고,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공했는데.